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신세경입니다. 박공주입니다. 원정입니다. 네, 저희 카더라는 모터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희 기자들 각자의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취재나 기사 작성 이후에 느낀 점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자동차 관련 정보나 뉴스 시승기는 모터래프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카더라는 굉장히 좀 가볍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하섭 기자가 연차를 네. 쓰고 있기 때문에 옆에 박홍준, 권지용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지금 오늘 좀 다룰 기사는 이제 서울모터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모터쇼가 명칭은 아니죠, 공식적인 명칭은? 이름이 바뀌었죠. 네. 뭘로 바뀌었죠? 서울 모빌리티 쇼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직 입에는 네. 익진 않아요. 네. 서울 쇼가 익숙한데 아직도 네. 다 서울 모터쇼라고 거의 한 쓰는 분도 20년 많더라고요. 가까이, 30년 가까이 서울 모터쇼라고 불러왔어서 예. 네. 그 정도는 아니고 30년 역사는 아니고 30년까지는 아니에요. 네. 예. 어쨌든 네. 저희는 뭐 모터쇼, 오토쇼 이런 게 입에 네. 있고 있다 보니까 이 모빌리티 쇼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요즘 약간 추세가 네. 이 모빌리티 쇼라고 하기는 해요. 예, 그쵸. 지난번 앞서서 독일 네. 미넨에서 열렸던 IAA도 이 뒤에 모빌리티 쇼를 붙였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언제 행사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행사 일정이 나온 게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흘간 킨텍스에서 개최합니다. 네. 킨텍스에서 11월 25일이면 이제 한창 겨울이 이제 시작돼. 네. 추워질 때 네. 추워질 때죠. 겨울에 하는 서울 모터쇼. 익숙하진 않아요. 네, 네, 그쵸. 익숙하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는 이제 부산이 원래 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됐고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홀수에는 서울, 네. 짝수에는 부산에서 부산. 이렇게 경연으로 왔다 갔다 이루어졌었는데 2019년도 서울 모터쇼가 치러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부산 모터쇼는 취소됐고 네. 다시 2021년 이게 할 수 있을까 싶긴 했는데 그렇죠. 네. 결국에는 하긴 됐어요. 네. 예년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일단 이름이 바뀌었고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덩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참관 업체가 네. 반에 반토막이 났어요. 많이 줄었죠. 네. 지금 참관 업체가 어떻게 되죠? 제가 읊어드리자면은 일단 국산 브랜드로는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요 세 개의 업체만 참가하고요. 업체라기보다는 브랜드. 네. 브랜드만 브랜드가. 참가하고 네. 이제 수입차로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BMW, 미니, 포르쉐, 마세라티 이렇게 6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네. 일단 보자면 한국 GM, 네. 르노 삼성, 네. 쌍용차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쌍용차가 빠졌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그전에도 불참을 했었지만 서울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나왔는데 일단 요 세 군데 업체가 빠졌다. 국산차 업체,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춘 네. 업체도 빠졌는데 이들은 혹시 뭐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 본인들이 뭐 오피셜로 내세운 건 아닙니다만 뭐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코로나19가 좀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서 뭐 판매량도 약간의 타격을 입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대형 전시에 약간 신경 쓰기보다는 좀 내실을 다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신차가 일단 마땅히 내세울 만한 신차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이제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뭐 그냥 기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시잖아요. 뭐 딱히 내세울 신차가 없어요. 이런 브랜드들이 꽤 있었어서 아무래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내세울 신차가 없다는 건 르노 삼성이나 쌍용차 같은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GM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여줄 게 꽤 있을 텐데 왜 참가를 안 한지는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네. 신차라는 게 네. 뭐 컨셉카든 완전히 신차, 풀체인지든 페이스리프트든 이 신차가 있어야 볼거리. 뭔가 행사에 네. 볼거리가 있을 텐데 기존 모델만 가지고 전시를 해봤자 뭐 전시장에서 차를 판매할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황. 네. 그 외에 이제 수입차는 뭐 어디가 불참하죠? 수입차는 일단 볼보 뭐 인기가 요즘 많이 높아지는 볼보라 뭐 제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지프가 빠지고요.
이 밖에도 뭐 캐딜락, 포드, 폭스바겐, 푸조 시트로엥 등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차 브랜드도 이번에도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일본 네. 차 브랜드의 3사, 토요타, 렉서스, 혼다 네. 셋 다 모두 불참하고요. 어쨌든 뭐 닛산 인피니티는 철수를 했고 네. 그 사이에 뭐 2019년과 달리 이제 철수를 한 상황에서 네. 일본 차 업계들은 약간 그런 눈치가 보이겠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반일 감정에 따른 일본 차 불매 운동 여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좀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 혹시나 뭐 전시장에서 불미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부터 네. 국제 모터쇼 중에 중요한 4개 정도만 나가겠다. 이제 얘는 이제 글로벌 방침상 한 개 대륙에서 한 개 모터쇼만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당 네. 하나. 네. 대륙당. 미국에서 한 곳, 네. 뭐 이제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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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나, 거. 네. 아시아권에서는 뭐 이제 하나, 중국이 네. 그쵸. 정도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캐딜락, 포드도 뭐 불참. 네. 포드도 불참. 그리고 그렇죠. 폭스바겐은 약간 의외였는데 그죠. 네. 아우디나 포르쉐가 나오는 것에 반해서 폭스바겐은 조금 빠졌었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차를 내놓고 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차가 꽤 많은데, 네. 왜 참가를 못했는지 이건 좀 아쉽습니다. 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미 뭐 SUV라든가 신형 골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을 거는 많은데 모터쇼에 내놓고 그 모터쇼 빨이라고 해야 되죠. 이 네. 흥행 효과를 이어서 바로 신차를 내놔야 이 차가 잘 팔리는데 이 신차 수급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모터쇼 때 차 공개하고 신차 실질적인 고객 인도나 판매가 좀 텀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고 제기어 랜드로버는 사실 랜드로버가 좀 좋은 분위기이긴 한데 그쵸. 예, 불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기어 랜드로버는 서울모터쇼에 유독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 게 대부분 이제 그 해에 들여올 신차를 다 서울모터쇼에 공개를 하고 뭐 이제 이안 칼럼 같은 정말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그런 높은 분들도 한국을 찾아서 뭐 이렇게 팬 서비스도 해주시고 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지프까지 테슬라는 뭐 네, 뭐 원체 네, 참가 안 하기로 유명한 업체이기 네. 때문에 번째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전시 공간도 되게 줄었어요. 네, 거의 작년에 절반 수준? 반의 반 수준? 반의 반? 그렇죠. 네. 예전에는 1관, 2관을 통째로 1층을 다 썼다고 네. 하면 이번에는 2관 중에서도 9홀과 10홀 그렇죠. 가장 크긴 하지만 네. 2개 홀만 씁니다.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불편함. 네, 동선은 짧아지네. 네. 동선은 짧아져서 한편으로 저는 뭐 한편으로 좀 다리가 덜 아프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네, 볼거리가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네. 이번 모터쇼에 크게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 네, 기대와 달리. 그렇죠. 네. 그럼 뭐 다른 볼거리가 좀 있긴 한가요? 일단은 주최 측에 따르면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이름을 바꿨다시피 모빌리티 쇼로 바꿨다시피 자동차 외에도 뭐 IT 기술, 뭐 인포테인먼트, 뭐 그 외에 뭐 친환경차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전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네. 보니까 시승이나 이런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많이 시승이나 체험 같은 게 약간 좀 네.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뭐 예전에는 사실 그 바깥에 주차장 부분에서 네. 이러한 시승 코스나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제한적인 상황. 그래서 차 안에 앉아보는 것도 뭐 좀 많이 제한되긴 하겠네요. 네, 이제. 네. 최근에 저희가 독일 갔을 때 보면 이 부스마다 또 인원을 제한했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에 네.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는 사람 인원 대비 들어온 사람을 제한해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그런 것들도 있기 네. 때문에 이번 모터쇼가 어떻게 치러질지 뭐 기대 반, 네. 걱정 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또 정부가 이달 말, 다음 달 초중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자동차 이벤트 중에 가장 크게 열리는 첫 이벤트인데
이 부분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주최 측 쪽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코로나19 뭐가 있고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네. 굳이 우리가 모토쇼에 나가야 되나라는 의문을 좀 가진 것 같아요. 굳이, 온라인. 온라인으로 네. 이제 뭐 자동차 직접 모토쇼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직접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딱딱 전달하는 거를 네. 이제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그 공유가 관련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소카든 그린카든 그렇죠. 이런 걸 네. 해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약간 신차에 대한 경험을 네. 좀 많이 푸는 경향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모든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 이번에 캐스퍼 네. 경차 캐스퍼가 시승차보다 오히려 그 소카를 통해서 일반 고객한테 먼저 보여주는 약간 좀 네. 신기한 경험을 꽤 저희가 좀- 많더라고요. 네.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먼저 풀렸고 네. 그다음에 수입차들도 네. 사실 좀 비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유나 이런 렌탈 이런 네. 쪽으로 좀 많이 밀어서 예전에는 뭐 그렇죠. 전시장에 가면 한 대를 네. 이제 뭐 어렵게 탔다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을 해가지고 타는 그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토쇼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네.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네. 중요한 신차들은 뭐 쇼핑몰 같은 데라든지 뭐 아니면 성수동이라 이런 데 예쁜 카페들 이런 데 뭐 체험관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모터쇼에서 굳이 이렇게 물론 이렇게 경쟁차들 여러 대 모아놓고 보는 건 재밌습니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좀 모터쇼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토쇼의 네. 메리트 중에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많이 네. 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업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아름아름 몰래 영업 뭐 전화번호 네. 뭐 계약서 이거 네.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몰래 하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영업 활동을 이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여기 내가 뭐 누가 오거나 사람을 투입하고 딜러 영업사원을 투입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 차를 팔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겠다 보니까 그렇죠. 특별한 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특히 서울 모토쇼나 부산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르노 삼성 중심 네. 현대기아가 메인이고 두 번째로 르노 삼성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 중심으로 이 특정 업체에 대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뭐랄까 조 네. 약간 그런 게 몰아주기? 있기 때문에 몰아주기. 몰아주는 네. 분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컨퍼런스나 발표회 시간 배분이라든가 아, 혹은 전시장의 배치 네. 뭐 배치란 게 큰 공간만 차지한 게 아니라 동선상 유리한 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이런 것들. 네. 뭐 기둥이 적은 거 그렇죠. 무대 설치하기 좋은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좀 부스 공간이 좀 작거나 약간 그런 업체들이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괜히 참여해서 들러리 서는 분위기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았고 네. 우리는 메인카가 있긴 하지만 이 저 다른 경쟁상들의 메인카에 묻히는 경향, 보도가 안 되는 경향. 네. 사실 뭐 기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보도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개 우선순위를 좀 두다 보니까 이 밸류가 좀 떨어지는 경우 중요도가 그렇죠. 좀 떨어지는 경우 네. 이럴 거면 우리 그냥 다른 데서 하지 뭐 스타필드에 그렇죠. 뭐 전시장을 마련한다든가 뭐 카페를 하나 통째로 네. 빌려서 뭐 이렇게 체험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런 실속적인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모토쇼에 대한 불참하는 비중은 점점 늘지 않을까 그렇죠. 하지 않아서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 특정 네. 업체 행사로 전락하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이 모터쇼에서 영업 활동이 제한이 된다면은 사실 좀 이걸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것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꼭 요즘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결혼박람회라든지 결혼박람회라든지 아니 모토쇼에 뭐, 가면 네.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기서 네. 계약을 네. 하면 뭐 특전 특전, 네. 뭐 3% 그쵸. 할인, 뭐 2% 할인, 뭐
뭐 좀 빨리 빼드릴게요, 뭐 우선 배정 이런 것들도 있으면은 되게 모객 효과가 좋을 텐데 영업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서울 모터쇼 에디션. 서로 모션 네. 느껴주고. 옵션 하나 넣게 그렇죠, 해줘. 그런 것들 아 좋네. 괜찮을 것 괜찮네. 같은데. 그런 거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약간의 이런 상업 활동에 네.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상업 활동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네. 계시고 일단 뭐 주변의 그런 전시장 실제로 딜러사 수입사 네. 같은 경우에는 딜러사 분들 저 의견을 주셨을 때 아니 전국에서 네. 영업사원들 좀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어느 날 해서 하면 실적도 좀 배분되지 않겠냐. 아 거기 이렇게 당직 네. 세우듯이 이렇게 네. 계속 우세요. 왜냐하면 서울뿐만 오시면 네. 뭐 지방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지방에 있는 딜러가 와서 네. 이렇게 좀 순환 근무를 한다던가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좀 부정적으로 다들 보시더라고요. 뭐 일단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업 관련해서 이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엮여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쓸수록 모터쇼가 좀 발목이 잡히지 않는가. 네. 사실 뭐 존페이로에 있기 때문에 전 사실 뭐라도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것도 약간 서바이벌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딜러샵끼리 이번 오징어 서울 게임. 모터쇼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큰 거. 수확을 거두실 딜러샵을 뽑습니다. 브랜드에서 네, 자체에서. 특정 딜러만. 네, 특정 딜러만 단 한 딜러만 서울 모터쇼에서 판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와이씨. 어렵다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 그러면 모터쇼 옆에 바로 딜러샵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시장에 있는. 네네. 그렇죠. 거기 또 배틀을 붙는 거야? 걔네는 최대한 안 보여주게 약간. 재밌긴 하겠다. 네. 그쪽에서 하시면 저희 서울 에디션 못 받으시니까 저희랑 거래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조직위에서 매일 모터쇼 열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방문자 몇 명 돌파, 몇만 명 돌파 보냈잖아요. 저희 판매 실적 집계하듯이 매일 오늘 벤츠가 이만큼 팔았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만큼 팔았습니다. 계약이 이런 맺혀졌습니다. 네. 그래도 보여주면 재밌지 않을까. 네. 모터쇼가 단순히 차를 전시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차를 보기 위해서 가는 복잡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동안 그거를 좀 붐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동안 좀 네. 비판도 받긴 했지만 이 레이싱 모델을 내세우긴 좀 했거든요. 많이 왜곡됐었죠. 네. 뭐 왜곡됐다고 할 수도 네네네. 있고 그 모객행위 네네. 모객행위가 이제 좀 먹히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레이싱 모델이나 차 두 가지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네. 한계가 오지 않았나 뭐 좀 더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서 뭐 발표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일반 고객들이 그런 발표 컨퍼런스 뭐 학술 이런 거에는 잘 안 크게 챙겨. 관심이 없을 것 그쵸. 같고 네. 차만 보러 오죠 보통. 뭐 시승이나 이런 코스도 조금 더 다양하게 네. 준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항상 생각하는 거는 비슷해요. 뭐 병품 마련하고 뭐 그렇죠. 여기 뭐 무료로 입장권 네. 뿌리고 학생들 동원하고 뭐 그런 것들 비슷비슷하게 그렇죠. 해서 뭐 모터쇼 갔다 오면 뭐 수행 평가 이거 네. 뭐 한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만하시고 좀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가긴 가야죠. 가야죠. 네. 가서 열심히 취재를 할 건데 서울 모터쇼 때 뭐 특히 좀 기대되는 게 있나요? 이때까지 저희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맨날 비판한다고 막 너희 까기만 한다고 하길래 좀 기대되는 부분, 기대되는 부분이요. 칭찬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뭐 여기 가면 이런 네. 건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권중 기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지금 참가하는 브랜드들이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전기차를 계속 쏟아낼 거잖아요. 이제 들어올 차들 미리 볼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독일차 중심의 전기차. 네, 독일 브랜드의 전기차. 사실 현대차나 기아에서도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차도 있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이 수소 모빌리티 쇼에 너무 힘을 줬던 느낌이라 크게 기대가 되는 건 없을 것 같고 나올 저는 만한 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것도 내기인가요, 근데? 매기는 것 같은데. 내기인가요? 어쨌든 네, 미넨 네, 그 독일에서 IAA 때 나왔던 네, 전기차들, 그다음 차세대 모빌리티들을 이제 좀 서울 모터쇼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지훈 기자는 뭐 혹시 기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일단 자동차 외적으로 일단 행사 자체를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대형 행사를 하는 게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근데도 일단 운 좋게 작년에 최고로 안 좋았던 시기를 건너뛰고 이제 올해 한참 뭐 위드 코로나니 뭐니 해서 저 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해가는 시기에 이런 대형 행사를 어떻게 깔끔하게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있을까? 이거는 기대되는 기대가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자신 있다. 있으니까 얘네가 하지 않았을까? 아. 뭐 요새 코엑스에서 하는 다른 박람회 같은 데 가도 뭐 현재 들어와 있는 입장 객수라든지 뭐 이런 관리를 거 다, 잘 하죠. 관리를 네.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래도 좀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모터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 없이 볼 수 있겠다. 아,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존에 서브토션 할 때는 이제 봄에서 여름에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많이 더웠거든요. 11월 말, 12월 초에 하니까 덥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네. 이제 춥지 말라고 히터를 세게 틀었을 수도 있죠. 아, 그럼 전시장 안에서 또 덥겠네요, 진짜.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많은 기대와 이제 걱정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달 25일부터 이제 12월 5일까지 10일간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서울 모빌리티 쇼 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